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건국 후 70년 동안 이승만과 박정희 덕분에 우리가 한 세상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처절히 무너지게 되었고, 그 과정 중에는 대한민국의 그 정당들이 범죄 행위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그건 헌법을 부인하고, 그들은 목적지가 아마 그 남노동의 나라, 다시 말해서 박헌영의 나라로 간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 4.3 사건에 가서 남노당을 일으킨 자들을 향하여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자들이다 하고 칭찬을 하고, 그 무장 폭동을 일으킨 김달삼, 바로 이덕구,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칭찬을 했을 뿐 아니라 반대로 제주도 무장 폭력을 진압했던, 또 진압하기 위해서 순국하셨던 경찰관, 국군 172명에 대해서는 국가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경찰청장을 직접 데려가서 옆에 세워놓고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사과를 시켰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을 데려가서 옆에 세워놓고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한 사건에 대해서 역사 앞에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은 대통령이 또 아니고 전 국가의 반역자고 대한민국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남노당의 나라로 공식 선포한 사건이 이번에 문재인이가 했던 이런 범죄 행위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내야 할 국민의힘당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자유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자들이 보안법이 지금 해체되고 있습니다. 보안법이 지금 현재의 국회에 청원이 통과가 됐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나서지 아니하면 보안법은 해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보안법이 왜 중요하냐? 보안법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요. 그리고 헌법을 개헌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이 주도돼서 지금 심도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국민의힘 정당도 함께하고 있는데, 내각제 개헌. 자, 저들이 왜 내각제 개헌을 가지고 국민의힘 정당과 함께 개헌에 대해서 하고 갔느냐? 내각제로 말 안 하면 개헌 자체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말려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정당이. 그러니까 내각제 개헌은 출발은 똑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서로가 생각은 다릅니다.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개헌 자체에 대해서 물꼬를 일단 트워보자, 그 내각제 개헌도 좋다 하는 쪽으로 가지만 그들의 목적지는 바로 연방제 개헌입니다. 연방제 개헌을 가려고 저렇게 하는 것이고, 이쪽은 저 또 하나의 범죄 집단인 국민의힘 정당은 왜 내각제 개헌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것은 그동안에 그쪽에서 정치 노름을 하여 이제 거의 원로가 되신, 예를 들어서 김무성, 또 이인재 뭐 등등 그런 분들은 현행 헌법으로는 대통령 못하거든요. 안 되거든. 실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각제 개헌해서 내각제로 만들면 수상이 되니까. 그 수상은 아시다시피 뭐 한 달에 한 번씩 바꿔도 되고 6개월에 한 번씩 바꿔도 되고, 내각제 하면. 그 다음에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바꾸면 앞에 적체되어 있던 대통령 병 걸린 사람들, 나이 많은 영감들, 할아버지들을 다 대통령 한 번씩 3개월이라도 해서 은퇴시키고, 이따위 범죄 행위를 누가 하느냐 하면은 국민의힘 정당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수일기를 해보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만약에 제주도 4.3 사건에서 그때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한 행위에 대해서 국군과 경찰이 진압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해답은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연구, 책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을 안 했으면 기자 여러분, 누가 이게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때 1948년 4월 3일 날 국군과 경찰이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을 안 했으면 오늘날 제주도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누가 한번 대답을 해 주세요. 없습니까? 아직 이해가 잘 안 됐습니까? 아니, 그때 진압을 안 했으면,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 안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겠냐, 이 질문입니다. 공산화되고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부터 서울까지 다 영향을 받습니다. 일단은 제주도는 바로 공산화 바로 된 것이고, 그 다음은 전라남도가 바로 공산화될 것이고, 수도권으로 와서 대한민국 전체가 공산주의 국가로 그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진압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켜진 것인데, 이걸 가르쳐 지금 문재인 씨는 제주도 4.3 사건 진압한 걸 그렇게 원통하게 생각하여 경찰청장, 국방부 장관을 데려와서 사과를 시키는 이따위 범죄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 국민의힘 정당이라고 하는 저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저항하지도 않고 오히려 개헌을 가지고 같이 공작을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건국 후에 또 한 번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후, 해방 후에 들어와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누가 선택할래?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선택하라 이거지. 그런데 우리나라 5천만 년 역사에, 5천년 역사에, 반만 년 역사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5천년 동안 선택을 잘한 사건이 뭐냐? 이승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체제에 살 것이냐 한번 선택해보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이국론에 살래?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 통제경제, 조중동맹, 주사파라는 종교 안에서 살래? 선택 한번 해보라. 했더니 북한은 바로 공산주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북한과 남한은 이제 다시 또 70년 만에 선택을 지금 다시 강요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택해봐라. 70년 전에 선택한 것을 다시 한번. 왜? 그때 선택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누가? 제1번이 문재인입니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선택하라는 것을 강요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나요? 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연방제를 통하여 북한으로 가는 것을 선택해야 되나요? 보안법을 철폐하고 내각제 개헌을 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결국 북한으로 가는 70년 만에 리턴 매치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전에 선택했던 그 선택을 지켜내야 할 자유우파 정당인 저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정당이 오히려 저들과 함께 짝짝꿍이 되어서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범죄 행위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온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분노를 우리가 담아내기 위해서 국민혁명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면 혁명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당무회의를 통하여 깊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우리가 조율을 해서 12개의 중점 목표를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디테일한 것은 실무자들이 나오셔서 정말 이 국민혁명당이 필요한 것인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것인가, 50개 정당 중에 또 하나의 정당을 만들어서 갈라치기를 해서 오히려 돌아오는 대선에서 이것이 또 어두운 부정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주시고, 이따가 우리 담당자 설명이 끝난 뒤에 우리 기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짧게 또 질문해서 공개 토론까지 해서 과연 만약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뭐 나라가 망해서 또 연방제 법을 만들어서 문재인이가 선언한 대로 이제 주사파 정당, 주사파가 아니라 남로당의 이 나라로 선포한 것을 우리는 좋다, 괜찮다, 뭐 보안법 해체하고 내각제 개헌해서 그렇게 국민 다수가 원한다면 저는 이 당 해체하겠습니다. 할 수 없죠. 그럼 난 미국으로 이민 가겠습니다. 난 포기하겠습니다. 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하여 함께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이 설명을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한 번 70년 만에 새로운 선택을 여러분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